새벽 김칫소가 눅눅해 보였다. 하룻밤 소금에 절여둔 배추를 마당에 줄 맞춰 세워놓고 나는 고무장갑을 끼웠다. 장갑 안으로 손끝에 굳은 살이 스치며 따끔했다. 대야에서 마늘 냄새가 치고 올라왔다. 파 뿌리를 다듬어 고무대야에 널어두니 장독대 뒤로 겨울볕이 한 줄기 기울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배춧잎 사이마다 양념을 밀어 넣었다. 손가락 끝이 알아서 움직였고 나는 그 움직임을 믿었다. 이 집 살림이 굴러가던 지난 세월도 대체로 그렇게 굴러갔다. 부엌문이 삐걱 열렸다. 은주가 비닐 앞치마를 허리에 대충 메었다. 향수 냄새가 마늘 냄새와 얄궂게 섞였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만 하죠. 요즘 누가 이렇게 대량으로 담가요. 나는 대답 대신 배추 한 포기를 더 끌어안았다. 속이 잘 배라며 손등으로 꾹꾹 눌렀다. 빨갛게 물든 장갑 위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사다 먹는 게 훨씬 편하고요. 맛도 다 비슷하던데.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나는 장독대에 기대놓은 단지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옮겨놓은 것들, 무거워서 허리가 휘던 날들, 장독을 안아내던 내 몸의 열기.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가 다시 배추를 안았다. 벌써 절인 거 절반은 씻었지. 오늘 끝내자.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부탁처럼 들렸기를 바랐다.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쓸었다. 손톱이 반짝거렸다. 냉장고도 터질 거예요. 자꾸 쟁여두면 뭐해요. 버리게 되잖아요. 말 대신 나는 물을 틀었다. 수도꼭지에서 튀어나온 차가운 물이 장갑 위로 튀었다. 물방울이 마당의 사선으로 흩어진다. 바람이 불어와 양념 냄새를 데리고 갔다. 오늘만큼은 제 방식대로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나는 배추 포기를 조심스레 통에 눕혔다. 그러고는 빈 통 하나를 끌어와 바닥에 두었다. 김칫소가 뚝뚝 떨어져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다. 은주가 그 얼룩을 힐끔 보고 입술을 굳혔다. 은주야, 나는 조심스레 불렀다. 김치는 겨울을 버티라고 담그는 거다. 버릴 생각으로 담근 적은 없다. 그 겨울이 이제는 편의점 냉장고 안에도 있잖아요. 대답이 바로 꽂혔다. 나는 손을 씻어 장갑을 벗었다. 장갑 안쪽에 내 체온이 묻어 있었다.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말 대신 나는 장독대 맨 끝 단지 뚜껑을 쓸었다. 차갑고 매끈했다. 여긴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정리, 효율 좀 바꿔야죠. 그 말에 여기가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나는 잠깐 생각했다. 부엌, 마당, 장독대, 아니면 내가 쪼그리고 앉아 50회를 버텨온 그 땅. 손끝에 묻은 양념을 행주로 닦으며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바꿔라.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졌다. 그러면 오늘만은 내 방식으로 끝내자.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빈 김치통을 들었다. 플라스틱 끈이 흔들렸다. 나는 배추를 더 끌어안았다. 속이 꽉 찼는지 손에 무게가 걸렸다. 그때 부엌 문턱에서 신발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은주가 김치통을 한쪽으로 툭 밀었다. 통이 옆으로 뒤집히며 바닥에 굴렀다. 통의 모서리가 마당돌에 부딪혀 텅하고 울렸다. 양념 한 방울이 튀어 내 발목에 점처럼 박혔다. 이런 거 이만하면 됐어요. 냄새도 너무 진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양념점을 엄지로 문질렀다. 빨간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은주가 나를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시선은 멀리 냉장고 문짝의 반짝임 쪽을 보고 있었다. 그 반짝임에 내 얼굴이 작게 일그러져 비쳤다. 냄새는 겨울 내내 밥상에 앉는 가족들 냄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배춧잎 사이에 목소리가 박혀 있다. 어머님,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 저는 매일 이 냄새에 둘러싸여 살기 싫어요. 깔끔하게, 간단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 속에서 싫어요. 앞에 긴 침묵을 들었다. 그 침묵이 오래 묵은 무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자 목 뒤가 서늘했다. 장독대 뒤편, 오래된 감나무에 남은 검은 꼭지 몇 개가 바람에 달그락거렸다. 그럼 내가 말했다. 넌 내 방식으로. 나는 내 방식으로. 나는 뒤집힌 김치통을 세웠다. 뚜껑을 닫아 잠그지 않고 가만히 올려두었다. 통 가장자리에 국물이 둥글게 맺혔다. 내 손 그림자가 그 위를 지나갔다. 은주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발 뒤꿈치가 비닐에 걸려 들썩였다. 오늘부터 부엌은 제가 관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리지 않게 웃음이 났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된 장독이 낮게 울릴 때 나는 그 소리였다. 내 발끝이 양념에 닿았다. 신발 바닥에 빨간 선이 그어졌다. 나는 그 선을 지운 적이 없다. 지워지지도 않았다.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주인이라면 통 하나쯤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은주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행이네요. 나는 앞치마 끈을 풀었다. 매듭이 쉽게 풀렸다. 마당 바람이 허리춤을 스치고 지나갔다. 장독대 위 햇빛이 한 뼘 더 짧아졌다. 지금 말하면 싸움이 된다. 나는 배추 한 포기를 마지막으로 눕히고 젖은 장갑을 조심스레 걸어두었다. 부엌 문턱에 놓아둔 헌 장화를 발로 끌어당겨 신었다. 발등에 찬 흙이 스르르 내려갔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다문 입술 사이로 마늘 냄새가 들어왔다. 그 냄새 속에 내가 살았다. 나는 부엌 문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기 전 뒤돌아보았다. 은주는 냉장고를 향해 서 있었다. 반짝이는 문짝이 그녀의 얼굴을 매끈하게 비췄다. 내 얼굴은 비치지 않았다. 나는 문 밖으로 나왔다. 겨울볕이 마당 한가운데 박혀 있었다.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소금과 고추의 냄새가 엷게 흔들렸다. 발끝에 닿은 빨간 선이 내 발자국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정말이지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내 방식대로 끝났지만 내 집은 어디까지였을까? 문을 닫는 소리가 부엌 안쪽의 반짝임을 끊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은주도 몰랐다. 내 방식의 끝이 어디이고 그녀의 방식의 시작이 어디인지. 다만 냄새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냄새가 내일의 상처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장독대 맨 끝,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작은 단지 하나가 내 이름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부엌의 온기가 가라앉기 전에 나는 대야 가장자리를 닦았다. 장갑을 벗어 걸어두고 손을 씻었다. 물줄기가 금방 차갑게 식었다. 바닥에 빨간 점들을 걸레로 훑자 얇은 선이 질기게 남았다. 지우려 할수록 더 번지는 종류의 얼룩이었다. 그만 좀 쟁여두세요, 어머님. 냄새가 벽지까지 배어. 은주의 목소리는 창틀의 알루미늄처럼 딱딱했다. 나는 대답 대신 걸레를 한 번 더 짰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가느다란 한숨 같았다. 식탁 위엔 반쯤 채운 통이 6, 빈 통이 3. 나는 반쯤 채운 것들을 서로 가까이 붙였다. 모서리가 맞닿는 소리, 그 얕은 부딪힘이 내 마음을 겨우 붙들었다. 오늘부터 부엌은 제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죠. 냉장고 정리도 싹 해야겠어요. 오래된 건 다 버리고요. 오래된 게 맛이다. 내가 낮게 말했다. 묵어야 비로소 제 맛이 든다. 묵히는 건 사람도 집도 아니에요.
음식만 묵히면 되죠. 나는 고개를 들어 은주의 눈을 봤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고 냉장고 유리에 비친 자신을 곱게 바라보았다. 손톱이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이 낯설었다. 내 삶에서 반짝였던 것은 대체로 물, 소금, 볕, 그리고 땀이었다. 이 집, 제가 더 깔끔하게 만들 거예요. 손님 오셔도 창피하지 않게요. 창피한 건 냄새가 아니라 말이다. 나는 말끝을 삼켰다. 부엌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낮게 타올랐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와 창문에 하얗게 들러붙었다. 나는 그 김을 손바닥으로 닦았다. 손바닥이 젖었다. 어머님, 이제 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맡겨주세요. 어머님 방식, 시대에 안 맞아요. 나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무릎 위에서 앞치마 끝을 접었다 폈다. 반복할수록 천이 얇아졌다. 은주가 빈 김치통을 발끝으로 밀었다. 통이 탁 소리를 내며 멈췄다. 그 소리에 내 속살이 살짝 떨렸다. 은주야. 나는 이름을 부르며 숨을 골랐다. 내가 편한 게 뭔지 알겠다. 다만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냄새를 맡아봐라. 내가 싫다던 그 진한 냄새에 우리 식구 겨울이 다 들어있다. 냄새로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시스템, 일정, 효율. 그런 게 필요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널어놓은 통들, 동선 다 막아요. 나는 잠깐 웃음 같은 것을 흘렸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된 장독이 속 울음을 삼킬 때 나는 소리였다. 내 손이 식탁 위 등기 서류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주름진 손등, 잉크 자국 같은 점 하나. 나는 그 점을 습관처럼 문질렀다. 그리고 솔직히 은주가 멈칫했다가 말을 이었다. 이 집 제가 더 많이 관리했잖아요. 관리비도 제가 챙겼고, 집 보수도 제가 체크했고, 그러니 정리 권한은 제 쪽이죠. 그 말이 내 귀에서 천천히 식었다. 관리와 권한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깊은 홈이 혀끝에 닿았다. 나는 기척 없이 일어났다. 싱크대 아래에서 묵은 행주를 꺼내 새 행주와 바꿨다. 젖은 것은 빨아서 널어둬야 냄새가 덜 뺀다. 바람이 드나드는 쪽, 햇빛이 닿는 쪽. 나는 그 방향을 몸으로 알고 있다. 어머님은 왜 늘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답답해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나는 부엌 창틀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얇은 먼지가 손가락을 따라 흘렀다. 오래 눌어붙은 자리는 더 세게 문질러야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를 남겨두었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억지로 문지르면 페인트가 먼저 벗겨진다. 집이 상한다. 사람도 그렇다. 말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말 대신 사는 거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손이 말을 하고 숨이 말을 하고 하루의 냄새가 말을 한다. 그럼 저는 손대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 이 통들 다 치울게요. 은주가 허리를 숙였다. 빈 김치통을 2개, 3개 포개더니 팔에 안았다. 통 사이 공기가 훅 빠져나가며 찌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내 귓속에서 멀고도 선명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붙였다가 떼었다. 등 위로 식은 공기가 스몄다. 부엌은 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들어 나를 봤다. 앞으로는 제 방식으로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끝에 걸레자락이 스쳤다. 빨간 선이 다시 발자국을 따라 얇게 이어졌다. 나는 그 선을 보고 깊이, 아주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고춧가루가 미세하게 코끝을 찔렀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울음이 아니라 냄새 때문이었다. 아니, 냄새처럼 보이는 어떤 오래된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 나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내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난 잠깐 다녀오마. 어디요? 장독대 끝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늘이 짧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은주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기가 번졌다. 문칸에 양념병들이 규칙적으로 서 있었다. 그 사이로 내 손글씨 라벨이 몇 개 끼어 있었다. 된장, 3월 고추장, 작년. 나는 그 라벨을 오래 바라봤다. 잉크가 햇볕에 발에 반쯤 사라진 글자. 사라지는 중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한 어떤 것. 어머님,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이 다 들린다. 그래서 나간다. 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갔다. 섬유가 다른 양말 끝이 살짝 미끄러졌다. 나는 조심히 균형을 잡았다. 문턱을 넘기 전 뒤를 보았다. 은주의 어깨가 빳빳이 올라가 있었다. 입술이 얇아졌다. 눈썹을 세운 얼굴이 냉장고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정말이지 속으로 말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냄새일까 나일까? 아니면 내가 남긴 시간일까? 나는 부엌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닫히는 소리가 얇았다. 마당 공기가 목에 시원하게 닿았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패였다. 장독대 맨 끝 단지 뚜껑 위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먼지를 손바닥으로 훑었다.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햇빛 속에서 반짝였다. 반짝임은 잠깐이었고 금세 사라졌다. 문 뒤편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으로 제가 결정할게요.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그 말이 벽을 통과해 내 등에 닿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똑바로. 나는 숨을 고르고 장독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천천히 걸었다. 장독들이 햇빛을 받아 둥글게 반짝였다. 그 표면마다 겨울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한 해, 두 해, 30해. 뚜껑 아래에 발효되는 소리, 보이지 않는 부풀어 오름.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조용한 부풀어 오름이 내 가슴 속에서도 일어났다. 붓고 참아내고 모양을 바꾸는 일. 나는 그 일을 오래 해왔다. 오늘은 참지 말자.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했다. 오늘은 내 방식의 끝을 한 번만 보여주자. 나는 고무장갑 대신 맨손으로 장독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도자기의 촉감이 손바닥에 똑 떨어졌다. 손바닥의 주름 사이로 그 차가움이 오래 머물렀다. 햇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내 그림자가 장독대 위를 가로질렀다. 부엌 안쪽에서 플라스틱 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가벼운 소리, 그러나 깊게 들어오는 소리. 나는 등줄기를 곧게 세웠다. 마당 끝까지 걸어가 담장에 기대 섰다. 바람이 스쳤다. 흙냄새가 났다. 내 혀끝에 붙은 고춧가루 맛이 천천히 사그라졌다. 그제서야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내 방식으로 해봐라. 내 방식은 내일 말아마. 부엌문이 다시 열렸다. 은주의 발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그녀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가운데 튄 붉은 점을 뾰족한 신발 끝으로 문질렀다. 점은 더 넓게 번졌다. 해가 그 점 위를 스쳤다. 붉은색이 잠깐 더 붉게 타올랐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침보다 한결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김치통들은 뚜껑이 열려 있었다. 햇빛이 양념 위에 떨어져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눈으로 쫓았다. 반짝임이 예쁘다는 생각보다 이제 그 반짝임이 나와 상관없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부엌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설거지 소리와 냉장고 문짝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엔 그 소리가 집안의 리듬이었는데 오늘은 낯설었다.
그 리듬에 내 숨이 맞지 않았다. 그만두자. 내 속에서 아주 오래 참았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했다. 나는 마당 끝 장독대 쪽으로 걸었다. 장독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줄 맞춰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밑동이 약간 깨져 있었다. 그걸 보며 오래된 건 깨져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장독대 옆에 서서 나는 손바닥으로 흙을 쓸었다. 손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 흙 위에서 나는 아이를 키웠고 김치를 담갔고 남편을 떠나보냈다. 한 움큼 흙을 쥐었다. 그 사이로 작은 돌멩이가 느껴졌다. 그 돌멩이를 빼지 않았다. 내 세월도 그렇게 거칠게 섞여 있었으니까. 정말 나가실 건가요,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렸다. 그래.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당 한가운데까지 닿을 만큼 단단했다. 이제 나갈 때가 됐지. 은주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부엌문 앞에 서서 내 등을 보았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늙은 사람은 물러난다. 나는 손에 쥔 흙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에 묻은 흙이 바람에 말라가며 떨어졌다. 은주는 말이 없었다. 대신 발끝으로 마당에 떨어진 김치 조각을 밀어냈다. 조각이 뒤집히며 햇빛을 받았다. 그 붉은 빛이 눈을 찔렀다. 그런데 말이다, 은주야. 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 집, 내가 주인이라 했지?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렇죠. 관리도 유지도 제가. 그래. 그럼 등기부는 한번 봐라. 나는 마당 끝 창고 문 옆에 놓인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그 안에 들어있다. 내 이름으로 된 종이들. 은주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도 이 집도 내가 말한 냉장고도 다 그 종이 안에 있다.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분노도 조롱도 아닌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해방의 웃음이었다. 나는 내 이름이 지워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아직 나를 기억하더라.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굳었다. 눈빛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나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나는 내게 주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가족으로 남고 싶었지. 은주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눈물이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너무 쉽게 말했네요. 제 방식이 옳다고. 너는 젊다. 젊을 땐 누구나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 나는 조용히 장독 하나를 닦았다. 그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낯설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안다. 옳다는 건 변하고 남는 건 냄새뿐이다. 바람이 불었다. 흙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미움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은주가 다가와 김치통 하나를 주워들었다. 이거 제가 닦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냄새는 내가 지운다. 너는 손끝에 아직 젊은 냄새가 나니까. 은주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김치통을 품에 안은 채 숨을 삼켰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물이 내 젊은 날의 울음 같았다. 은주야.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내가 밉지 않다. 다만 그 통 던질 때 내 얼굴이 내 젊은 날 같아서 놀랐을 뿐이다. 은주가 눈물을 훔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대신 이 집을 지켜라. 냄새라도 남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김치 냄새가 흙냄새와 뒤섞였다. 그 냄새가 마당을 채웠다. 나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었다. 발밑 흙이 사각거렸다. 내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땅이 나를 기억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햇살이 부엌문 사이로 길게 들어왔다. 하룻밤 사이에 공기가 달라졌다. 은주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미처 닦지 못한 김치통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통을 문질렀다. 양념이 굳어 있었다. 그 붉은 얼룩이 마치 어제의 말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그건 아직 안 닦았네. 도연의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렸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던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커피잔을 들고 서서 은주를 바라봤다. 어머니 어제 다녀가셨어요. 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살짝 붓고 목소리가 잠겼다. 다녀가셨다고요? 어디로요? 말 안 하고 나가셨어요. 마당에서 장독만 닦고 그걸로 끝이더군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은주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은주는 대답 대신 손바닥으로 김치통을 덮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살갗에 닿자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다. 어제의 말이 떠올랐다. 등기 부는 바라.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다. 어머님 그 땅이, 집이 다 어머님 이름이었어요? 도연의 눈이 놀란 듯 커졌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어머니 앞으로 돌려놨잖아. 그분 평생 읽어온 거니까. 은주는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내려앉았다. 자신이 어제 내뱉은 말들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이 집 제가 관리할게요. 그 말은 이제 얼마나 얄팍하고 부끄러운 말이었는지. 나 그거 몰랐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다 도연 당신 이름으로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됐지. 그의 말투엔 분노보단 피로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말보다 손으로 살아오신 분이야. 그런 사람한테 정리라는 말은 칼 같거든.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김치통 위에 떨어진 눈물이 붉은 얼룩과 섞였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닦았지만 얼룩은 더 번졌다. 이거 다 내 잘못이야. 그녀가 작게 말했다. 어머님 찾아올게. 그냥 한 번만이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얀 앞치마를 매려다가 멈췄다.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가 부엌 한쪽에 걸려 있었다. 양쪽 끈이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다. 그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메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어머님 방식으로 한 번만. 그녀는 장독대 쪽으로 걸어 나갔다.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햇살이 차가웠다. 장독대 옆에는 어제 닦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광택이 은은했다. 그 옆에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작은 봉투가 있었다. 도연네 앞으로라고 쓰여 있었다. 은주는 봉투를 들었다. 속에는 등기부 등본 사본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소유자 박순자. 은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종이 위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볼펜으로 쓴 듯 진한 필체, 잉크가 눌린 자리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종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마당 끝 감나무의 남은 감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다. 땅에 닿자 툭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의 마지막 박동처럼 울렸다. 그때 골목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은주야. 도연이었다. 그 뒤로 천천히 걸어오는 낯익은 그림자 하나.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친 박순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걸음이 느렸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순자는 멈춰섰다. 그 김치통 잘 닦았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다.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치통은 닦으면 다시 쓸 수 있다. 사람도 닦이면 다시 볼 수 있고. 그 말에 은주의 눈물이 또 터졌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주름진 이마가 빛을 받아 따뜻하게 반짝였다. 됐어. 울지 마. 냄새라도 다시 나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마당을 지나 장독대 쪽으로 걸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마다 발자국이 흙 위에 또렷이 남았다. 그 발자국이 이 집의 주인이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빛이 부엌을 노랗게 물들였다. 식탁 위에는 김치통 하나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은주는 그 통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김치 냄새가 아니라 세월의 냄새였다. 살아있는 냄새.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어머니가 두고 가셨어. 그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은주는 손끝으로 그 봉투를 만졌다. 이건 등기부 원본이야.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서 찾아오셨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대.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 가족의 역사까지도. 은주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한 장, 두 장. 거기엔 소유자 박순자, 그리고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도장을 쓸었다. 잉크 자국이 미세하게 번졌다. 이게 이 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너무 오래 일한 여자가 드디어 자기 이름을 찾는 거다. 라고. 은주는 숨을 삼켰다. 그제야 이해됐다. 그녀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사실은 한평생 자신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 여자가 이제야 자기 이름을 되찾은 거라는 걸. 그때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낮게 끌리는 슬리퍼 소리. 문이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다. 겨울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등기부 봤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이 집, 이 땅 다 어머님 거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내 손이 닿던 흙이 내 이름으로 된 것뿐이지. 그녀의 눈빛이 창가로 향했다.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며 붉게 번졌다. 그땐 말이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 있었어. 등기부를 고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 당신 이름으로 해. 이젠 당신 세상 살아봐. 그 말을 듣고도 난 겁이 났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여자가 뭘 가져도 욕먹는 세상이었거든.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어머님, 그래서 말 안 했다. 말하면 또 누군가 그걸 뺏을까봐. 내가 가진 게 흙밖에 없으니까 그 흙이라도 지켜야 했거든.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너한텐 미안했다. 나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세월이 다시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전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걸로라도 나를 지키고 싶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 세대의 방식이지. 가진 걸로 자신을 지키는 거. 우린 아무것도 없어도 버티는 걸 배웠고, 도연은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등기부를 집어들었다. 그 종이 위의 이름들이 세월을 이어주는 끈처럼 느껴졌다. 순자가 말했다. 이제 그 종이는 너희 둘 거야. 이 집은 싸움이 아니라 숨쉬는 곳이 돼야 하니까. 은주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냄새가 나더라도 그대로 둘게요. 순자가 웃었다. 그래. 냄새는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녀의 눈가가 반짝였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엔 김치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빛바랜 채로 아름답게 머물렀다. 그날 밤 바람이 거셌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등기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종이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 내렸다. 그 소리가 마치 가족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들렸다. 은주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엔 시어머니의 앞치마가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헤어진 실밥을 만지며 며칠 사이 너무 많은 일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이 집이 어머님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내 목소리만 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병원에 계셔. 은주의 손이 멈췄다. 병원요? 오늘 새벽에 쓰러지셨어. 마당에서 장독 닦다가 이웃이 발견했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왜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셨어요? 전화기가 거기 있었대. 장독대 옆에.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벌떡 일어났다. 앞치마가 무릎에서 떨어졌다. 땅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렸다. 병실은 하얗고 차가웠다. 순자는 산소줄을 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은주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작고 마르고 얇은지 처음 알았다. 어머님 저예요. 은주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됐는데. 순자는 눈을 천천히 떴다. 시선이 허공을 가르며 은주 얼굴에 닿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장 다 담갔니? 은주는 눈물을 터뜨렸다. 아직 다 못했어요. 어머님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다. 김장은 냄새로 하는 거다. 내 손에도 냄새가 배면 이제 우리 식구다. 그녀의 손끝이 은주의 손등을 스쳤다. 그 감촉이 너무 가벼워서 은주는 오히려 더 무겁게 울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장독대 앞에 섰다. 하늘은 흐렸다. 감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새 장갑을 꺼내 끼웠다. 그리고 장독 뚜껑을 하나씩 닫기 시작했다. 순자가 하던 방식 그대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도연이 마당에 나왔다. 그는 조용히 은주 옆에 섰다.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하대. 다만 말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분은 말보다 손이 더 많은 분이니까.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내가 그 손이 될게요. 저녁이 되자 순자가 휠체어에 앉아 마당으로 나왔다. 도연이 밀고 있었다. 은주는 장독대 옆에서 일어났다. 순자가 손짓으로 은주를 불렀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분노도 서운함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단단함만 남아 있었다. 은주야, 내 어머님, 내 땅이 무너져도 괜찮다. 사람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흙은 다시 덮이면 살아난다. 사람도 그렇더라.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흙 위에 젖었다. 그 물방울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치 세대의 상처가 조금씩 흙 속에서 치유되는 것처럼. 바람이 잦아든 오후 마당에는 겨울 해가 낮게 깔려 있었다. 은주는 장독대 앞에서 조심스레 김치 뚜껑을 열었다. 땅속 냄새, 소금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손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그 냄새가 공기 중에 번지자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이 냄새가 사라지면 그분의 세월도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주름 사이로 잔잔한 빛이 깃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냄새가 살아있네. 아직 이 집은 숨쉰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냄새가 어머님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월이 남기고 간 건 냄새뿐이지. 사람은 떠나도 냄새는 남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 속엔 오랜 세월의 용서가 담겨 있었다. 은주야, 내 어머님. 그날 내가 던진 김치통 말이다.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내가 걷어찼지? 죄송해요, 어머님. 잘했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 나도 속이 시원했거든. 평생 참고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나도 나답게 살아야지 싶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날 내가 걷어찬 건 김치통이 아니라 내 안의 억울함이었어. 근데 그게 참 후련하더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 한마디만 들으니까 제가 더 울컥하네요. 울긴 왜 울어? 울면 냄새 빠진다. 순자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김치도 사람도 너무 울면 맛이 싱거워져. 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어쩌실 거예요? 순자는 웃었다. 내가 담글 수야 있나? 이제는 내 엄마 은주가 내 손이 되어야지. 은주는 눈물을 훔쳤다. 같이 담가요. 제가 양념 버무릴게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그럼 너는 양념, 나는 말. 너는 손으로, 나는 냄새로 담그자.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양념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순자가 손끝으로 공기를 가르듯 말했다. 이 냄새 잊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진한 건 향수가 아니라 가족 냄새야. 은주는 웃었다. 그럼 어머님 냄새가 제일 오래 남겠네요.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사라져도 내가 날 기억할 테니까.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은주는 조용히 장갑을 벗었다. 손끝에 묻은 양념 냄새를 코끝에 가져다 댔다. 그 냄새 속에 시어머니의 손, 그녀의 세월,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그날 걷어차신 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눈이 녹은 자리에 흙이 드러나 있었다. 마당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순자는 휠체어를 탄 채 장독대 앞에 섰다. 햇살이 장독 표면에 부딪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숨쉬는 것 같았다. 은주는 작은 삽으로 흙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흙냄새가 손에 배었고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지 않았다. 그 냄새가 이제는 익숙했다. 은주야. 네, 어머님. 저기 저 자리. 감나무 밑에 새 김장독 하나 묻자.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에는 뭐 담을까요? 순자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마음 담아라. 새로 시작하는 냄새로.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삽을 들어 흙을 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던진 건 김치통이 아니라 내 오만이었지. 도연이 마당 한편에서 사진기를 들고 있었다. 찰칵하고 셔터 소리가 났다. 이건 남겨야지. 이 집의 봄 첫날이잖아. 순자가 웃었다. 그래, 봄이 오면 냄새도 바뀐다. 이제는 싸움 냄새 말고 익어가는 냄새가 나야지. 은주는 새 김장독 뚜껑을 닫았다. 손끝이 흙에 묻었다. 순자가 그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손이 이제 내 손이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순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오래된 겨울의 끝을 말해주는 듯했다. 순자가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밀었다. 감나무 가지 위에 매달린 새순이 바람에 흔들렸다. 은주야. 네. 이제 내가 담그는 김치가 내 냄새로 시작해서 내 냄새로 끝나면 좋겠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님은 제 안에서 계속 살아계시겠네요. 그래야지. 순자가 웃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다. 떠나도 남는 냄새. 순자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은주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님, 올해 김치 냄새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 제 눈물이 좀 섞였거든요. 순자가 살짝 웃었다. 그럼 더 진한 냄새가 나겠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섰다. 바람이 불었다. 흙냄새와 봄냄새가 함께 섞였다. 도연이 카메라를 내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냄새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그게 세월이야. 그리고 우린 그 세월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다.